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또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서부터 단계적인 교육으로 일과 직업에 대한 진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뭔지, 일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의 직업을 통해서 일과 직업색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겠죠. 또 다양한 직업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저도 학교에 우리 애들 이제 지금 다 대학생이지만 학교에 가가지고 교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 교육 자재와 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4차 산업혁명사의 직업의 종류와 비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앞으로는 직업이 다 바뀌게 될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진로교육 대상과 체험 교육을 확대해야 하고요.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창업에 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변하는 세상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로교육 대상과 체험교육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교육도 실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창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초등학교는 진로인식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에서 실과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예비, 또 현장 견학형 강연 대화형 진로체험. 여기서 중학교 이제 진로탐색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일반 교과 연계 진로교육, 또 자유학기제를 두어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해보고 도시 농촌 간 진로체험 격차를 해소시켜주고요.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설계해야 되는데 진로 진학교육, 대학 학과 관련 진로 체험 실시, 또 자유학기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진로 직업교육, 인턴십, 현장 실습 운영, 선취업 후 진학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었죠. 진로 교육을 통한 정규 교육 과정으로 권장하고 학생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자유학기제 발전시켜서 진로 직업교육, 인턴십, 현장 실습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지도교수제 운영권자, 지도교수제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직업이 뭔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학생이 다 선택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못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씀 그냥 안 드리고 넘어가다 드리는 건 좋을 것 같아서. 내 고등학교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신에 맞는 적성은 성적이다. 아무리 자신의 적성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안 받쳐주면 적성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논리였어요. 자기 적성에 맞춰서 학교를 갈 수 있느냐는 결국은 자신의 성적이냐 이거였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지배한 논리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어야죠. 물론 이것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모든 것이 성적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에서 진로 설계, 자기의 직업 세계의 진로 탐색, 진로 선택, 진학 취업 준비, 직업 선택 이런 순서로 되어진다. 취창업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왜 취업이 안 될까? 취업의 정의, 취업은 영어로 employment, job, working, get a job, placement 등으로 표현된다. 즉 고용, 일, 일자리 찾기를 의미한다. 취업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15세, 29세는 니트족 비율이 19.2%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니트족이 뭡니까?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ot in education, employ or training. 앞자만 따라서 NEET, 니트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20%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정말?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요. 취업을 위한 역량은 무엇이 중요한가? 요즘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출신 대학이나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1분기 구인 인원은 85만 311명이고 채용 인원은 75만 6,667명으로 9만 3,644명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총원 인원은 8만 5,829명으로 대기업보다 10배나 많았다. 그러니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부분 다 노량진에 가가지고 공무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의 취업 역량.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기업이 취업 희망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나만의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쌓기 위해 비용과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내가 원하는 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이해하면 물론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그 애완경 훈련시키는 사람처럼 나만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해하면 물론 그 기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취업을 위한 자기 역량 관리에서 사이먼 스트링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년 이내에 G 정도의 지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칼 프레이 옥스퍼드 교수는 회계사, 비행기 조종사 등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운전사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어지면 차도 필요가 없겠죠? 공유, 말 그대로 공유 경제 시대가 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모든 거 컴퓨터가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교수는 1960년대에는 미국의 25세, 45세 인구 20명 중 1명만 일을 안 했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7명은 놀게 될 것이다. 20명 중 1명 일을 못했지만 앞으로 10년 내에는 7명은 놀게 될 것이다. 7명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제 취업 교육, 이런 교육들은 상당히 우스운 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사실 이것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벌써. 취업을 위한 자기 역량 관리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직무 역량을 갖추어야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입사할 수 있다. 자신만의 취업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홈페이지나 그 기업 종사자를 통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자, 네, 이 정도 하고요. 창업해 보겠습니다. 너는 취업하니? 나는 창업한다. 자, 창업의 hin주소. 창업이란 영어 foundation, establishment, founding, formal inception, found, establish, start, setup으로 표현된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또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함을 뜻한다. 그게 창업이다. 창업의 hin주소. 실패 위험이 많음을 알고도 창업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평생 직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고용 불안,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평생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이고요. 둘째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단기간 많은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창업에 대한 많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업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김천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2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1년은 캄보디아에서 이제 해외 봉사하고 1년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연화지에서 포스트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이따 하고요. 경제적 부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이 보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지원하기 때문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 다섯째,
작업 역량의 확대 및 성별 연령에 관계없는 창업 유형이 다양화되었고 기술 발달의 가속도로 새로운 창업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소비자 요구에 친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 요구를 들 수 있다. 창업의 구성 요소 사업 분석 단계, 왜 창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업 목적을 찾아보고 이에 합당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설정된 방향과 시대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역량을 정한다. 넷째,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창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유형 자본금과 무형, 지식, 기술, 판매망 네트워크의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점검이 있어야 되고 사업 중 발생할 위험 요인은 없는가 등의 점검으로 사업으로 얻어질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자가 갖춰야 할 요소,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급변한 시대의 변화에 타이밍을 맞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창업자의 역할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모든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고 창업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창업 준비부터 경영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경영자의 자신감은 조공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고 창업으로 닥쳐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영자의 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했듯이 육체적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같은 업종에서 차별을 기할 수 있도록 창의를 발휘해야 하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갑시다. 벤처기업,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새로운 첨단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적 모험적 기술지역적인 중소기업. 소호, 이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약자죠. 작은 오피스나 집에서 한다 이 말이죠. 1인 창조기업, 사원과 사장이 동일한 1인 창조기업이고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하의 사업자이고요.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 상호, 서비스, 휘장 등을 제공받아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잠깐만요. 그 이제 연화제 가면 여기다 해야 되겠죠? 연화제가 이렇게 연화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화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정자가 하나 있죠. 여기에. 그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도로가 되겠죠. 도로가 있고 여기 주위에 이제 도는 길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커피숍이 있죠. 여기 아시다시피 모다페가 있고요. 여기 모다페가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식당들이 좀 있고 여기도 식당들이 좀 있고 요 바로 앞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처가 있고 여기 이제 팀버가 있고 이제 우리 가게가 여기 보면 포이스트가 있고 이제 봄나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이스트가 있는데요. 포이스트. 포는 이게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포라고 합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포라고 하고 베트남 쌀국수를 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식당은 베트남 쌀국수만 파는 건 아니고 동남아 음식을 팔고 있어요. 동남아 음식. 그래서 이제 동남아 음식을 파니까 뭐 나시고랭도 있고 그다음에 파타야도 있고 중국 음식 꼬바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있어요. 다들 뭐 맛있다고 합니다. 뭐 맛집으로 소문이 좀 났어요. 근데 이 포이스트를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조그마한 가게, 포이스트. 조그마한 가게인데 이제 우리 포이스트는 정해진 프랜차이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뭔가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어디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본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음식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사에서 내려다 주면 우리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훨씬 맛도 있고요.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기술이 있을 때 그건 가능한데 우리 아들은 뭐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만들어 놓은 음식 그것을 여기서 이제 소스라든지 그런 재료를 원재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은 여기서 만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이라든지 그런 음식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이스트를 한 5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시작해서 지금 11월 달이니까 5, 6, 7, 6, 7, 8, 9, 10, 11,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 가네요.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우리는 이게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6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방하고 홀에서 6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장사가 아주 잘 되어져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조그마한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창업으로 성공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 식당 바로 옆에 여기 팀버 커피숍이 있고요. 여기 팀버 커피숍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이츠 커피숍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커피숍 하나 더 있죠. 뭡니까? 하여튼 커피숍 하나 더 있죠. 여기마다 커피숍이 이렇게 큰 게 3개나 이렇게 있잖아요. 또 반대편 모다표도 있고 여기 현저도 있었는데 현저는 물론 지금 이제 문을 닫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커피숍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국가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사회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직업은 로봇에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건 로봇에 빼앗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창업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일단 자본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또 세금도 많고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다. 내가 6개월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 식당은 그래도 또 코로나도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거 정말 엄청난 변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소상공인 정말 엄청난 숫자가 문을 닫았죠. 엄청난 숫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시내 가보시면 정말 문 닫은 점포 임대 계속 써붙여 놨잖아요. 만만치 않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업은 여러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권해드리지만
정말 잘 알아봐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모르던 상황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창업도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음. 근데 창업, 네,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인 창조 기업가 창직 사례 보면 불광 공장이라고 박세상이라는 사람인데, 한옥과 한복이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창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프로티어먼트, 송준호,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매니지먼트의 합성어로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성장을 위해 매니지먼트하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디렉터, 중앙대학교 C아트인데 영문학과 4학년 4명이 한국의 지역문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 동화를 창작하는 것인데 상당히 성공한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점점 더 크게 키워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리더십 정말 좋은 리더십은 뭐냐? 취업 잘하고 창업 잘하고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의 수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 잘 준비해서 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